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 맡은 지식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타닉스에서 HCI 기초부터 운영까지 해가지고요. 시리즈로 웨비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코롱베이트의 정영석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보는 시간입니까? 오늘은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재해복구와 자동화 기능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실제 데모로 좀 시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굉장히 그 운영하신 분들한테는 네.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주제를 선정할 때 네. 저희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 주신 내용을 통해서 아. 좀 선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오늘 이제 처음 우리가 잘 모르는 네네네. 분도 많을 것 같고 재해복구는 지금 네. 필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재해복구를 가상화 기반으로 재해복구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까? 네, 저희 누타닉스로 많이 구성들 오. 해 두셨고요. 네네. 잘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 기능들 많이 사용들 하고 계셔서 좀 많이 레퍼런스는 많이 있는 걸로. 네. 네.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기존의 다른 재해복구 방안에 비해서 이게 어떤 점이 어필하기 때문에 그 지금 고객분들이 이거를 활용하시는지. 일단 재해복구 구성을 할 때 저희 누타닉스로 구성을 하시면 네. 되게 쉽고 빠르게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또 저비용으로 아, 네. 구성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죠. 누타닉스의 아키텍처 그대로 이용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예. 자세하게 알아보더라고요. 네. 또 친절하게 또 이제 저번 시간 못 들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난 시간 또 리뷰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예, 예. 준비하셨네. 야 대단하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어. 누타닉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관리 도구를 통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를 통해서 웹브라우저 단순히 웹브라우저 하나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서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누타닉스 쓰시는 분들은 네. 프리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뭐 이게 아직 안 쓰신 분들은 프리즘 뭐지? 이게 프리즘이 어떻게 보면 그 관리의 네. 핵심 컴포넌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로 예. 통합해서 다 모든 걸 다 하는 네, 거죠. 네, 네. 자, 근데 이게 프리즘이 있고 또 지난 시간에 프리즘 프로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예. 프리즘 프로하고 프로는 뭐가 다른 건지. 프리즘 프로는 이제 별도의 가상 머신으로 저희가 조금 그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고급 기능들을 더 얹어서 네. 가상 머신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뭐 그 성능 병목 감지라든지 아니면 좀 비정상적인 워크로드 패턴 감지. 그래서 네. 좀 여러 가지 고급 기능들을 좀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네. 드렸습니다. 예. 나중에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어떤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해서 네네, 추가되고 있죠. 융합돼서 예. 발전되어 나가는. 그래서 저희 그 제품의 계속 고급 기능들은 이 프리즘 프로 안에 아. 계속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재해복구. 사실 네. 재해복구라는 건 토카티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왔던 주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머신 중심으로 얼마나 손쉽게 할 수 있는지 네네. 그런 것들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거를 알아보기 전에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네.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방식이 또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일단 가상화가 도입되기 전에 기존의 이제 재해복구 시스템에서는 스토리지, 외장 스토리지 기반으로 좀 구성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메인 사이트, DR 사이트 구성을 할 때 이런 비용 증가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컸었죠.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서버 스토리지의 이런 3T 아키텍처를 네. DR 센터에도 그대로 가져가셨었고 또 복제하는 소프트웨어 비용이라든지 혹은 그 센터 간에 통신하는 뭐 DWDM 비용 그 전송 회선 비용 네네.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게 되고요. 또 뭐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인력들 비용들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뭐 가상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일단은 스토리지 기반의 DR을 하다 보니 저희처럼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라든지 아니면 가상화가 전환이 될 때 그 DR 솔루션들이 이미 스토리지 기반의 LUN이라든지 아니면 볼륨 기반의 특화된 그런 네네. 솔루션이기 때문에 전환 시에 좀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그래서 지금 재해복구를 했다고 그러지만 네. 그거를 제대로 많이 어떤 재해복구 훈련 같은 걸 제대로 잘 쉽지 맞습니다. 않고 예, 그죠? 예, 네. 예측도 쉽지 않았잖아요, 네. 우리가요. 또 어떤 회사들은 또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네. 어떤 무거움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았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상화 기반의 재해복구가 이런 재해복구의 약간 대중화랄까? 네. 이거를 좀 촉진시키는 네, 방안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존에 저희 누타닉스가 제공하는 이런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고객이 요구하는 SLA 따라서 거기에 맞는 형태의 이런 백업이라든지 재복구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네네. 상당히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일단 가상머신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호하다 보니까 뭐 복구 시간이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네네. 기존 방식에 대비해서 RTO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분 이내로 줄어들게 되니까 고객분들이라든지 서비스 관점에서도 역시 되게 빠른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장점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일단 우리가 제보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스냅샷이죠. 스냅샷. 네. 네. 스냅샷이 이제 로컬 쪽하고 네. 원격으로 다 이제 가능한 맞습니다. 거겠죠. 예. 그래서 누타닉스는 기본적인 그런 백업 방식을 스냅샷을 사용을 합니다. 스냅샷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로컬이라든지 네. 리모트에 이제 전송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스냅샷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또 이 스냅샷을 이용해서 또 클론 기능까지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론을 통해서 또 백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이나 뭐 그 원거리 쪽 네. 하는 것도 방식은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어떤 회사들은 또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지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또 거기에 엄청난 전문가를 둘 수도 없고 그죠? 네. 복잡한 거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데를 위한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러스터가 최소 3노드로 구성되는 기본 네네. 클러스터 방식이 있는데 네. 뭐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사가 많은 환경들에 대해서는 그런 환경들마다 세대씩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놓기에는 좀 더 과투자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단순히 백업이 필요한 환경인데 뭐 3개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운영한다는 그렇죠. 거는 좀 비용적이나 인력적이나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노드 리플리케이션 타켓이라고 하는 그런 클러스터를 제공을 하고요.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백업의 용도 혹은 아주 소규모의 VM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아까 걔는 그 용도로만 쓰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세 노드가 필요 없고 네, 단일 한 노드. 노드로만. 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좀 경제적인 좀 백업 방법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지사마가 좀 있는 데들은 지사마다 네. 한 노드씩 이렇게 네, 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자, 일단 우리가 복제하면 일단 어싱크, 싱크가 딱 떠오르거든요. 네. 자, 어싱크 쪽은 제일 많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굉장한 미션 크리티컬 업무는 이걸 할 수 없겠죠. 네. 그죠? 이건 그래서 주로 어떤 용도에 많이 쓰고 있는지. 보통 이제 이 어싱크 복제 같은 경우는 RPO가 이제 60분 단위부터 이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내 RPO를 지원할 수 있는 뭐 업무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저희가 고객한테 제공되는 프로 라이센스 거기에 이제 기본으로 탑재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메인 사이트, DR 사이트 동일하게 이제 구성만 되어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건 이제 VM 하이퍼바이저 네. 다양한 이기종 하이퍼바이저 다 지원하는 예. 겁니까? 뭐 메인 사이트는 VM웨어를 운영하는 저희 누타닉스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계시고 네. 뭐 DR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하이퍼바이저 AHP를 운영하는 클러스터 뭐 이기종 하이퍼바이저 안에 DR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스케줄이라든지 정책 기반으로 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객 환경에 맞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죠. 이거 이따 데모 있는 거죠? 네, 어싱크는 있습니다. 네네. 예. 왜 이거가 궁금한 거 이런 거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거 과연 셋업 같은 게 쉽나? 네. 어떻습니까? 기존 방식에 비해서. 데모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구성한 데모도 약 2분 단위로 한 3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총 6분 정도가 소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구성하는 것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네. 10분 이내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예. 자, 이제 그다음에 싱크 방식. 네. 이건 아무래도 미션 크리티컬한 쪽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RPO, RTO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방식의 이제 동기식 복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네. 뭐 VM의 이제 스트레치 클러스터 방식을 이용을 하는 기능이고요. 메인 사이트와 DR 사이트에 각각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스토어라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것들을 메인 사이트와 DR 사이트로 다 구성을 해서 양방향으로 실시간 복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운영을 하기 때문에 VM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시고요. 네. 예. 가용성 당연히 네, 가용성도 당연히 뛰어나고요. 예. 네. 자, 아까 어싱크하고 네. 싱크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네네네. 니어 싱크 왜 나온 겁니까? 싱크 방식은 약간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거리 간의 제약이라든지 아. RTT라고 하는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5ms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좀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니어 싱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동기식 복제 네네. 방식인데 RPO를 1분 단위까지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그런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라든지 거리에 대한 제약 없이 구성을 하면서 최소의 그런 제약 사항으로 네네.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가용성은 최대한 높이면서 네, 맞습니다. 현실적인 또 방안이겠네요. 네네. 이것도 지금 많이 쓰입니까? 예? 요것도 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대부분 싱크 방식을 사용하시려면은 좀 아직은 뭐 하이퍼바이저 제약이라든지 거리의 제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니어 싱크 방식으로 또 많이 또 금융권이라는 곳에서 많이 네네. 사용하고 계세요. 진짜 뭐 아주 뭐 엄청 그런 이제 미션 크리티컬 업무가 아니면 네. 1분이나 몇 분 이내면 네. 충분히 네. 그 수용 가능한 어떤 그 RPO나 RTO 1분에서 15분까지 이제 그렇죠. 계속 스냅샷을 찍어서 리모트로 전송을 시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저비용으로 네네. 고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가상 기반으로 백업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누타닉스에서. 그럼 그걸 다 되는 것 같은데, 네. 될 것 같은데 왜 서드파티, 뭐 베네타스의 다른 기존의 네. 다른 서드파티 백업 옵션은 왜 제공하는 건지. 일단 저희가 스냅샷을 제공을 해드리고 뭐 클론이라든지 이런 걸 떠서 백업으로도 보관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연계 혹은 재복구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지만 또 고객의 SLA가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또 보장이 돼야 되는지 혹은 백업이 얼마나 세밀하게 설정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백업 소프트웨어 그 벤더들과 테크니컬 얼라이언스를 맺어가지고 네네. 저희 제품에 이제 인티그레이션 시킨다든지 아니면 뭔가 협업이 가능하게 이렇게 제품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네. 형태로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쉽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직접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준비해 오신 데모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가장 처음에는 이제 리모트 사이트를 구성을 하는 음, 방법입니다. 일단 저희가 DR을 구성하는 그 방법이 리모트 사이트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텍션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리모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인 사이트에서 DR 사이트에 IP를 입력을 하고 네. 커넥션을 맺으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텍션 도메인이라는 학원 저희가 이제 가상 머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릇 같은 것들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프로텍션 도메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 보호하고자 하는 이제 그 가상 머신이라든지 네. 아니면 볼륨 그룹을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핑을 시켜 놓으면 저희가 메인 사이트에서 이제 DR 사이트로 마이그레이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프로텍션 도메인 자체가 이제 DR 클러스터로 넘어가면서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그 가상 머신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네,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자동화 얘기 좀 할까요? 자동화? 네. 네네네.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이거 아직 쓰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네, 이제 저희 최신 OS 버전이 이제 5.11 버전에 이제 출시가 된 기능이고요. 네네. 엑스플레이북이라고 해서 뭐 코딩이 필요 없는 자동화라는 그런 모토로 그 고객분들이 많이 좀 원하셨던 기능들이죠. 왜 대부분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네네. 이렇게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뭐 부하가 걸리면 니네들이 자동으로 뭐 CPU라든지 메모리 늘려주면 그런 기능은 없느냐라는 네네.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단순되고 반복된 작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네네. 것들을 GUI 형태의 이런 자동화 스크립트, 그러니까 뭐 자동화 기능으로 엮어서 그 기능에 그 조건에 만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네. 네. 이걸로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운영자들이? 네. 지금 보시면 네네. 이게 또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프리즘 프로라고 네. 하는 그 기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인데 이제 크리에이트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 네네. 보시면 이제 사전 정의된 그런 샘플 스크립트들이 네. 5개 정도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워 오프 VM, 파워 온 VM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마우스로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네네. 뭐 관리자분들이 뭐 타이핑 치실 필요 없이 그냥 왼쪽에 보이는 그 타임 스크린 안에 그냥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도 자동으로 네네.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북을 만들고 나면 이 해당 저장을 하고 나서 해당 조건에 만족하면 이런 형태로 쭉 단계별로 상세적으로 동작되는 것들이 딱딱딱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샘플 스크립트로는 이제 만약에 가상 머신에 이제 CPU라든지 메모리가 오버프로 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네네. 자원이 낭비되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XP 기반의 머신러닝 기반 그런 기술들이 좀 녹아져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VM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정말 리소스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오버프로비전이 되어 있다면 그 리소스를 회수를 하는 네네. 그런 플레이북입니다. 그리고 밑에 뭐 컨스트레인트 VM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그 메모리라든지 CPU를 더 주어야지만 하는 그런 아이들한테 자동으로 할당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클러스터 리소스가 쇼테이지 나면 알럿을 알려주는 뭐 그런 기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템플릿이 다 이미 다 돼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고객이 운영을 하시면서 필요한 환경에 맞게 저희 샘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의 작업들을 다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액션들이 있네요. 네, 액션들을 약 2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더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20개 오른쪽에 있는 네. 20개 액션들이 이것들의 조합이 네. 로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요것들의 조합이 이제 플레이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액션의 조합이 점점 더 다양해질수록 맞습니다. 플레이북도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거가 네,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플레이백을 통해서 뭐 관리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 네네. 그런 작업들을 잘 만들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어떤 데모입니까? 일단은 지금 어싱크 DR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 단계고요. 그 메인 사이트와 DR 사이트를 연결하는 그런 네네.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창은 이제 메인 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센터 1이라고 제가 01이라고 제가 구성을 해놨고 지금 NX3060이라고 하는 모델로 호스트 4개로 하나 이제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리즈가 좀 틀리죠. NX1000 네. 시리즈로 하는 이제 좀 엔트리 레벨의 제품과 IP 대역 이런 것들 데이터 센터 02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인 사이트는 4대, 이제 DR 사이트는 3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각 메뉴에서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서 리모트 사이트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메인 사이트에서 이제 DR 사이트에 이름을 입력해 주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2번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밑에 IP 어드레스에 저희 프리즘 대표 서비스 IP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100번, DR 사이트에 이제 IP가 100번이거든요. 100번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네트워크 대역폭을 위한 밴드위스 스로틀링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낼 때 압축을 할 건지 이런 것들 항상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DR 사이트에서 사용할 네트워크 매핑. 그래서 메인 사이트와 DR 사이트의 네트워크를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서로 네네. 매핑을 시켜주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 컨테이너를 어떻게 세팅을 할 건지, 그래서 메인 사이트가 넘어가면서 DR 사이트에 어떤 컨테이너에서 올라올 건지 이런 것들을 세팅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리모트 사이트 구성은 끝난 겁니다. 아, 네. 네. 간단하네. 네, 그래서 저 리모트 사이트 메뉴를 보시면 제가 등록한 데이터 센터 2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사이트에서 구성을 하고 반대로 리모트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저렇게 구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역시 리모트 사이트 입력 선택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이제 리모트 피지컬 클러스터 이제 거의 뭐 등록을 하시는 거죠. 리모트 팀하고 유사한 패턴이. 네. 지금 앞서 메인에서 구성했던 그 방법과 동일하게 구성을 그러니까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음.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메인 사이트와 이제 DR 사이트가 완벽하게 이제 커넥션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 구성이 되고 나면 이제 테스트 커넥션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역시 DR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할 네트워크 대역을 매핑시켜주고 그다음에 가상 머신이나 이제 볼륨급들이 저장이 될 컨테이너들을 또 매핑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DR 사이트에서도 데이터 센터 1번이라고 하는 메인 클러스터가 이제 리모트 사이트로 등록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서로 양방향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 커넥션을 눌러주시면 실제 이제 리모트 사이트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주머니 테스트 커넥션 꼭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별도의 그런 만약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뭔가 이제 나타나게 오케이, 되겠죠. 오케이, 어떤 오케이. 것 때문에 네. 이제 구성이 안 돼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얼럿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리모트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서로 양방향 테스트 커넥션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 등록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이 리모트 사이트 구성 단계는 끝이 나는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오케이. 1단계. 네, 1단계.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로텍션 도메인이라고 하는 그 가상 머신을 담을 수 있는 그 가상의 그러니까 논리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DR 테스트라고 하는 그 프로텍션 도메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DR 가상 머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프로텍션 도메인 안에 넘겨주는 작업을 합니다. 저렇게 클릭 한 번이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보호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저희가 정책 베이스로 이런 스냅샷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은 어싱크의 경우는 이제 60분이 기본이니까 오케이. 60분 설정해 주시고 로컬이랑 리모트도 이제 얼만큼 보존을 할 건지. 그래서 12개를 선택을 하면 12시간 어치가 저장이 되는 거죠. 로컬에 12시간, 저기 리모트에도 12시간. 저렇게 이제 스케줄을 만들고 나면 네, 이제 프로텍션 도메인 구성도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DR 사이트에는 별도로 이제 구성해 주실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일단 메인 사이트에서 넘어가서 이제 가져오게 되니까 뭐 DR 사이트에서는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단계에서 어싱크 DR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상 머신 저희가 프로텍션 도메인 이제 DR이라는 그 가상 머신을 하나 넣어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이 서버가 IP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리모트 콘솔을 열어서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 저희 이제 콘솔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IP 확인하고 리모트 사이트로 이제 핑이 가능한지 네. 체크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통신이 되는 그 가상 머신을 확인을 하고 일단 DR 사이트에 이제 VM 목록에서 현재 저 DR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이 없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로텍션 탭에서 싱크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애 상황을 가정한 거죠. 이게 이제 계획된 페일오버가 가능한 건데 마이그레이트를 바로 누르시면 이제 DR 사이트 넘어가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 컨테이너 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 계획된 페일오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또 오동작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마이그레이트라고 쳐주셔야 돼요. 저렇게 되면 이제 프로텍션 도메인이 넘어가고 잘 넘어갔다라는 이제 명령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타스크들이 저희 그 프리즘 상에서 다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시면 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라고 확인되고 메인 사이트에서 DR로 넘겼으니까 현재 이제 VM 탭에서 이제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고 저렇게 태스크가 잘 동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VM이 언리스트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표시가 됩니다. 네네. 그럼 이제 DR에 가보면 저희가 메인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던 DR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이 리모트 사이트에서 이제 올라온 거죠. 네네. 그리고 얘는 아까 DR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텍션 도메인이 없었는데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메인 사이트에서 DR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면 현재 보호하고 있는 가상 머신도 DR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가상 머신을 이제 키는 거죠. 정상적으로 잘 넘어왔는지 네네. 체크하기 위해서 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웹 베이스 기반이라 좀 리플렉션이 약간 좀 느려서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이렇게 딴 데를 꼭 갔다 와요. 네. 그러면 저렇게 전원 켜지고 이런 게 바로바로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OS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이제 계획된 페일오버 테스트는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메인 사이트와 DR 사이트가 이제 IP 대역이 틀린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이건 제가 이제 데모한 경우로 같은 대역으로 구성을 해놔서 이 가상머신이 넘으면서 바로 이제 통신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제 DR 사이트 구성을 하면 그 IP 대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자동화로 매핑시켜주는 DR 럼북이라는 그런 기능들도 이제 곧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우리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자동화, 네. 자동화 데모 좀 보도록 할까요? 엑스플레이북. 네. 요거는 제가 시작하시기 전에 네. 사전에 먼저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VM이 운영이 되다가 메모리가 50% 이상이 5분 이상 지속이 되면 메모리를 2기가씩 증설하는 네. 그런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스크립트를 만드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 엑스플레이라고 하는 VM의 가상 머신의 CPU를 이제 뭐 이 CPU랑 4기가를 할당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이 vCPU에 4기가 메모리를 할당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CPU 사용률도 저렇게 두 번째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사전에 만들어 놓은 2번, 이게 1번, 1번. 네. 1번. 다시. 네. 예. 요게 이제 프리즘 센트럴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제 플레이북 화면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해놓은 제가 얼럿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얼럿에 맞는 플레이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얼럿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그 얼럿 폴리시, 그러니까 메모리가 50% 이상 5분 이상 지속이 되면 이제 어떤 행동을 실행해라 라고 정의해 놓은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엑스플레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을 대상으로 하나의 VM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액션 추가를 하면 저렇게 여러 가지 20개의 액션들. 네, 액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럿이 발생이 되면 일단 현재 상태에 대한 스냅샷을 찍어 놓는 거죠. 네. 메모리를 증설하다가 어떻게 될 수 모르니까 일단 사전에 스냅샷을 한 장 먼저 찍어 놓는 겁니다.
그 항목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2기가씩 최대 16기가까지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습니다. 물론 저 하드드 기능은 게스트 OS에서 지원이 돼야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메일까지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랑 서브젝트, 그러니까 제목, 내용, 뭐 한글도 섞어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 값을 통해서 변수들을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메일 서버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상단에 지금 메시지가 뜨고 있긴 한데 메일 서버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이제 이메일 작업들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을 경우도 있으니까 저 오른쪽 보시면 이제 안 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래서 컨티뉴로 그냥 해놨고요. 마지막에 이제 액너러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지막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엑스플레이북에 이름을 입력해 주시는 거죠. 일단 이 엑스플레이북을 잘 사용하려면 아까 20개 액션들 일단 그걸 일단 다 꿰차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네요, 그죠? 근데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 데 그냥 마우스로 몇 번만 움직이시면 다 가능한 거니까 저렇게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가상 머신 확인하는 거죠. 기존에 지금 엑스플레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에서 현재 보면 역시 eVCPU에 4기가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률 지금 뭐 5% 언더로 사용을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그 엑스플레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에 이제 스트레스 툴로 이제 좀 부하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2번으로 지금 이제 부하를 딱 걸어놔서 그러는 상황입니다. 2번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제 2번으로 가면 여기서 자, 스트레스 걸어가지고 스트레스 걸어가지고 이제 메모리 부하 상태가 약 2분 이상 5분 이상 진행이 되면 저렇게 가상 머신에 이제 얼럿 창에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일단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다이얼로그 박스 보시면 메모리 사용률이 계속 좀 높잖아요. 50 좀 넘고 지금 eCPU에 지금 올라간 거 6기가로 올라간 거 확인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얼럿 창에서 아까 보시면 액너러지라고 되어 있어서 스테이터스 보면 이 스크립트가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저 스크립트가 발생이 돼서 저거에 따른 기준으로 쭉 자동화 작업이 진행이 됐는지, 저 그래프 우측에 보시면은 빨갛게 올라오는 부분이 사용률이 좀 많아져서 저게 이제 승인이 됐다. 그래서 해당된 스크립트가 진행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이제 아까 앞서서 보였던 각 항목마다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도 나오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냅샷 찍힌 것들도 확인해서 리커버리 포인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자동화 작업들 계속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걸 보면 이제 앞으로 IT 운영 쪽은 다 이런 식으로 많이 될 것 같네요, 진짜. 그래서 기존에 고객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던 오토 스케일링 기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엑스플레이 같은 기능으로 좀 고객이 원하시는 기능들을 다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데모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 자, 이제 우리 Q&A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온 겁니까, 여기서? 지금 저희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일단 하이퍼 컨버지드 101에 맞춰서 약간 기초 단계를 계속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가장 보시면 하단 코어 기반의 이제 HCI 기반의 IT 현대화 부분과 이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통한 운영 효율화 쪽의 약간 일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데모도 시연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누타닉스가 고객의 이제 인프라에 여러 가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HCI 기반의 IT 현대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 나라도 점점 더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든지 되게 이제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완벽하게 조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누타닉스가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가장 기본인 코어부터 에센셜 단계까지 약간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Q&A 다시 하겠고요. 지금 아마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 과장님이 오늘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이렇게 데모 한 땀 한 땀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정 과장님 벌써 세 번째인데 들으시면서 이분 진짜
뭔가 전문성도 있고 일관성도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뭐 상담 같은 것들 편하게 거기 설문에 상담 뭐 원하신다고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측 하단에 제품 문의라든지 거기에 하셔가지고 하신다면 뭐 물론 온라인이지만 실제 이런 거 고려하신다면 이런 전문가분들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직접 만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재환님께서요. 재해 발생 시에 뉴타닉스 자체 데이터 손실은 없고요. DR로 서비스 전환 후에 다시 소스 스냅샷을 이용해서 DR 장비에서 변경된 데이터만 메인 센터의 오리지널 소스 스토리지로 역싱크가 가능한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강대웅님께서는 보통 일반적 HCI 제품군들이 VM웨어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네. MS 하이퍼V도 문제없이 호환이 잘 되는지요? 네, 일단 뭐 HCI는 용어를 이제 누타닉스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다른 벤더들은 자체 하이퍼바이저가 없어서 이제 VM웨어 기반으로 많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일단 MS 하이퍼V도 혹시 저희도 다 지원되기 때문에 하이퍼V에도 문제없이 다 호환이 가능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영무님 아까 장표에는 AWS만 되어 있는데 구글과 MS, IBM 클라우드도 가능한지요? 일단 AWS랑 애저 정도고요. 실제 네. 저희가 누타닉스에서 또 자이 리프라고 하는 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미주 지역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타닉스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제 곧 아시아 쪽에서도 사용하실 날이 곧 올 겁니다. 아, 네. 나기문님, DR로 전환되어서 운영 중에 다시 원복할 경우 데이터 동기화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 쪽에 나와 있는 그 프리즘 상에서 뭐 리커버블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복원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형태로 검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홍준님, 현재 뉴타닉스를 서버 가상화 용도로 사용 중인데 재복구 솔루션을 붙이려면 가상화된 서버 단위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복구 솔루션을 붙이려면, 그러니까 지금 누타닉스를 서버 가상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면 재복구 솔루션 사용하실 필요 없이 그냥 DR 사이트,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DR 사이트를 누타닉스로 구성을 해서 싱크를 만들어 두시면은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김동규님,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회사 제품 대비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인위적인 그 재해가 뭐 실수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실수. 의도적인 내부에서 네네. 의도적인 뭐 어떤 악의적인 행위라든지 뭐 쉽지 않죠, 그거. 네, 쉽지 않은 네. 질문인데 요건 제가 좀 네네. 고민해보고 네네네.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호님, DR 구성을 할 때 원격지에 한 개의 노드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네. 동시에 AWS 같은 클라우드에도 멀티로 DR 구성이 가능한지요? 일단 저희 누타닉스의 클러스터 최소 구성 단위는 세 노드고요. 네. 아까 그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그냥 단순 백업을 위한 소규모 고객이라든지 로보 환경을 위한 단일 로드 혹은 듀얼 로드, 이제 백업 타켓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DR로 구성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최소 좀 저렴한 엔트리 레벨로 세 노드 클러스터로 구성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웅님, 운영센터와 DR 구성을 누타닉스로 구성을 해야만 한다면 별도의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드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없이 누타닉스 자체적으로 리소스 모니터링 및 얼람 기능도 제공이 가능한지요? 네, 이메일 기능 제공 가능하고요. 리소스 모니터링은 저희 프리즘 상에서 다 가능하시고 또 양쪽을 다 동시에 하고 싶으시면 프리즘 센트럴 설치하시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철영님, 뉴타닉스에서 GPU가 사용 가능한지요? 사용 가능하면 네, GPU 사용 가능한 제품이 네. 있습니다. 예. 이재봉님, 본사는 3노드, 지사는 원노드로 구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사에서 사용 중인 원노드가 장애가 난다면 본사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나요? HA 기능. 그러니까 한 노드로 구성을 할 때는 단순히 이제 백업용. 근데 만약에 거기서 운영되고 있던 VM이 이제 죽어버린 경우에는, 그냥 전체 이제 한 노드로 구성했는데 한 노드가 이제 죽었다면 네.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정목님, 플레이북 간 의존성을 설정할 수 있나요? 플레이북 설정을 하실 때 뭐 의존성이라고 따로 뭐 할 것이 없고 그냥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구성해낸 20개의 스크립트 안에서 이제 액션들을 네네.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의존성까지 따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님, 가상화 솔루션으로 VMware를 사용 중인데 신규 뉴타닉스를 도입해서 V2V를 하는 작업은 별도의 솔루션 없이 가능한지요? 기존 가상화가 아닌 서버들을 추가로
P2V한 작업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VMware를 사용 중이시면 저희 누타닉스 무브라고 하는 마이그레이션 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 가상 환경에서 누타닉스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예. 양재영님, 가상화 네트워크 장애 시 신속하게 장애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과거 AWS 장애 같은 경우 장애 복구도 복잡하고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타닉스에서는 네트워크 부분은 많이 컨트롤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방화벽 정도까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트워크는 일반 고객사에 구성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저희가 제안을 드릴 때는 저희만 사용하는 T1 스위치로 구성해서 납품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많이 적습니다. 네. 고객사의 네트워크 장애가 아닌 경우에는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광재님, 멀티 클라우드와 온프리미스까지 네트워크 자동화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추후 업데이트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직 플로우라고 하는 네트워크 방화벽 정도까지 현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외에는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방화벽 정도의 네. 기능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영광님, 닥터 DR 런북에 네. 테스트 기능이 있어서 모의 훈련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테스트판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나요? 일단 뭐 장비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누구나는 좀 아니고 일단 저희 통하시면은 직접 이제 오케이. 테스트 해보시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윤대섭님, 재복구 시 로컬 백업 데이터를 VM으로 변환 복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VM에서 로컬로도 복구가 가능한지요? 저희가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이제 VM 중심으로 딱 그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네. 저장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이제 가상머신 형태로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황호연님, 리모트로 DR 구성 시 DR도 동일한 서비스를 하겠지만 중요도가 떨어진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 데이터만 DR하는 경우도 가능한지요? 스토리지 DR. 볼륨 그룹으로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그것만 복제를 떠오시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철영님, VM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도 DR 쪽으로 복구가 되나요? 모니터링 데이터도 동일하게 RTO가 적용되는지요? 모니터링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DR 쪽으로 복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김기중님, 일반적인 센스 스토리지 구성과 뉴타닉스 HCI 로컬 디스크 방식에서 I/O 성능 이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세미나 1편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 하이퍼 컨버저 자체가 이제 센 스토리지 중심으로 병목되는 I/O들을 분산시켜주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 I/O 성능 이슈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HCI 제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이런 답변으로 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최승엄님, AWS에서 출시 예정인 아웃포스트의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 아웃포스트 형태로 서비스 제공이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뉴타닉스도 VM웨어처럼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거는 좀 저도 네네.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조철영님, 주센터와 DR센터의 양쪽 다 크로스로 DR 구성해 놓으면 양쪽 다 액티브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죠? 뭐 매트로 구성을 하시면 액티브도 가능하고요. 어싱크로 구성을 하신다 그러면 니어싱크 정도로 구성을 하시면 RPU 한 1분 정도로는 네. 사용을 해서 거의 액티브와 유사한 그렇게 DR을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기님은 아까 엑스플레이북이 요즘 말하는 RPA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뭐 비슷한 RPA 서브셋 정도? 네, 그렇죠? 네네. 네. 어차피 자동화랑 큰 흐름은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기무님, DR 센터의 원노드로 구성할 경우 성능상의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 DR 구성을 스케일 아웃으로 증설해야 하는지요? DR 센터 그냥 아까 그 싱글로드 타켓 때문에 자꾸 이제 DR 센터가 이제 네네네. 한 노드로 구성하시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누타닉스는 기본 세 노드로 구성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이한 경우에 네네. 이제 한 노드 혹은 두 노드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권태호님, DR 시스템 모니터링은 소스 단위 모니터링인지 아니면 파일 변경 일자 모니터링인지요? 일단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스케줄 건 것처럼 뭐 변경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동기화해서 복제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소스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준규님, 엑스플레이북은 기본 구매 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일부 기능은 프로 라이센스가 네. 필요한 것인지? 프리즘 프로 라이센스가 필요하십니다. 예. 자, 여러분, 원병찬님께서 동영상 플레이, 때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편집을 해가지고요.
편집을 해가지고 이걸 어차피 올리니까 그때 거기 동영상 다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주일 뒤에 다 올라갈 거니까요. 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이상하게 주제하고 네. 유사한 또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네. 또 다행스럽게 좀 몇 분 이내로 그죠? 네, 맞습니다. 복구됐습니다. 예, 네네네. 자,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방송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과장님 이제 올해 이제 3번 하셨지 않습니까? 하시고 이제 또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셨고 이렇게 네. 질문으로 이렇게 답변을 네. 만나셨는데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만나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니까. 일단 저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일이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질문들 주시고 네.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네.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소개를 드려야 되는지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정말 이렇게 누구를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경험이나 관점을 이제 많은 분들 공유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거 하려면 이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동영상 이게 한 땀 한 땀 따는 게 또 그럼요.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요, 그럼 예, 그래서 알죠. 네. 저도 많이 나름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네네. 네, 아무래도 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오늘로써 3번 여러분께 이제 3회차에 걸쳐서 이런 HCI 101에서 HCI의 기초를 여러분들 굉장히 자세하게 또 구체로 알려주시는 정 과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러 갈까요? 네. 저도 이 토크 IT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저도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질문자란 분, 3분, 네. 좀 뭐 골라야 되는데, 네. 저는 일단은 이준규님, 네. 이준규님 하였고요. 네. 두 분만 좀 골라주시죠. 이준규님 말고 두 분. 대웅님, 강대웅님. 네. 자, 계속 제가 네네. 성함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네, 강대웅. 그래서 오케이. 개근상 개념으로. 네네, 강대웅. 개근상 많은데 여기. 또 한 분. 그리고 황호연님. 네. 네. 자, 황호연, 강대웅, 이준규 요 3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주소, 이름,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무선 충전 패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 마저 해주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도전 방송 만드는 반영했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